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총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의총을 이제 국무회의도 공개하는데 의총을 제가 그저께 얘기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의총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의총이 왜 여러분들 어제 바로 공개가 안 되냐면 앞으로 의총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총의 공개 사항은요, 원내대표 소관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의총의 내용을 비공개가 아닌 공개 내용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정청래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의총에서 의원들이 정청래를 사퇴하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 여러분들 두 달 남았죠. 전당대회가 지금 사실 2달 남았는데, 쟤네들이 여러분들 왜 계속 정청래를 빨리 사퇴시키려고 하냐면 전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전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작은 디테일한 룰을 만들어요. 지네가 마음대로 이 전준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한병더 원내대표 비대 체제로 대행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준이 구성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압박을 통해서 전준이 구성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전당대회 나가려 그러면 당대표는 30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8월 17일 날로 이제 거의 전대가 권역별 순회 경선이라는 건 과거같이 제주도부터 시작해갖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생각인데, 지금 8월 17일이면 한 달 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7월 17일까지는 정청래 대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달 앞서서 빨리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준위가 꾸려지기 전에 사퇴를 시켜서 한병도를 압박하거나, 왜 그러면 한병도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적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뽑을 때 보면 한병도도 저 찐명파리들이나 뉴박 세력들이 한병도는 그냥 오케이 만장일치로 연임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든 정청래를 끌어내려서 전준희의 구성을 본인들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사퇴하라는 이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정청래 너 당대표 나가려 그러면 사퇴해라 지금. 그래야지 뭐 공정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쟤네들이 지금 어제 빡쳐서 정청래 사퇴하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청래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승부수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선거가 1인 1표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은 1인 20표예요. 자네들이 2028년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도당에서 대의원들, 즉 시도당 위원장을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되잖아. 근데 시도당 지금 선거가 1대 20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맞아요. 1인 1표제를 확대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시도당 전국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당 위원장, 서울시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이런 도당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공천권이나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중앙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 공관위가 있고 서울 공관위가 있고 전남 공관위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중앙당의 당대표 하더라도 거기는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을 여러분들 맡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 인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도당 위원장을 본인들이 장악만 하면 거기서 만약에 경기도에 지금 뉴박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럼 경기도 공관위원장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 경기도 공관위원장도 자기네들이 임명을 하고 면접도 자기네들이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인 1표제를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집단적으로 패거리 정치, 즉 대의원들 표 모아갖고 지금 1대 20이잖아요. 그거를 모아갖고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도당 위원장을 만들고 공관위원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데, 이게 1인 1표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뉴박 세력들이나 쟤네들의 맘만 먹으면 경기도당 위원장을 이현주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 거기 경기도에 얼마나 많이 뉴박 세력들이 포진돼 있습니까? 뭐 강득구, 이건태, 김준혁, 뭐 한준호 이런 애들 다 경기도 의원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모여갖고 이현주를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왜? 걔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의원 표가 1대 20이다 보니까, 권리당원들 20명의 대의원 한 표이다 보니까 권리당원의 위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확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인 1표제 확대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는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건지는 몰랐을 거예요. 사실상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1인 1표제 확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을 열어 시도자 선출 방식을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인 1표제를 대놓고 반대를 하는 이 반청 인사들, 뉴박 세력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정청래 사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미 통과가 돼서 8월 17일 전당대회에 맞춰서 시도당 전국위원장 선거부터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 8월 17일 전당대회부터.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당대표랑 최고위원만 뽑는 게 아니라 각 시도당의 그 위원장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국위원장, 거기에 무슨 중앙위원장 이런 거 다 뽑는 거예요, 새로.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 전국위원장 이런 것들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무위원, 그 다음에 전국위원, 시도당위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게 중앙위가 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8월 17일부터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게 반대한 게 강득구, 황명선 이런 자들이 대놓고 1인 1표제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의총이 시끄러웠다. 그 이면에는, 이거 언론에 나오지 않죠, 이런 게. 그 이면에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1인 1표제의 확대가 결국은 반청계들이나 이 뉴박 세력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물러나라,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것부터 쭉쭉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빨리 사퇴를, 어차피 사퇴할 정청래지만 빨리 사퇴를 하게끔 중용을 해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껄끄러워하는, 지금 계속 뉴박 세력들이 1인 1표제 반대하고 있잖아요. 1인 1표제 뭐 당원과 민심과 괴리가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자행동, 전현희, 김남희 대표적으로 지금 SNS에 이 김남희 이거는 능력도 안 되고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지금 당원 진짜 국힘당보다도 못한 민주당을 만들려고, 국힘당은 여러분들 5년 전부터 1인 1표제 시행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름만 민주정당이지 아직도 패거리 정치하고 대의원제에 기대 갖고 권력 싸움하는 이런 민주당 언제까지 볼 거예요? 김남희랑 전현희 대놓고 1인 1표제 반대하는 논리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거 김남희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전현희나 김남희 여러분들, 나는 참나 이게 오히려 1인 1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는 참 민심과 괴리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히려 1인 1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 나아갈 길 아닌가 생각했는데 1인 1표제가 민주당 당원들과의 괴리감이다. 지금 결국 여러분들 1인 1표제 뭐 이런 것들 문제가 결국 지네가 개파 찐명파리들이 모든 걸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잠깐 그거 SNS 있으면 좀 그 김남희 SNS 쓴 거 1인 1표제에 대해서 쓴 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되네. 오히려 여러분들 1인 1표제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전당대회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번 청원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청원 의미는 정청래 대표 아무리 나오지 말라 그래도 현재 아까 7,000명이었는데 7,432명 지금 거의 한 7시간 8시간 만에 7,432 방송 시작하고 4,432명이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뉴박 세력들과 찐명파리들에서 불출마를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저기서 마치 정청래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대통령과 맞서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당이 잘 돌아가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 그러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요 저희가 딴 게 아니에요. 친노 친문 외연 확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이 찐명파리나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그런 인사와 그런 정책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말만 중도 확장이라고 하고 실용 외교라고 하면서 실용 정책이라고 하면서 밖에 있는 인사들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 안에 있는 인사들부터 통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통큰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아니 여기에서는 친노 친명을 완전 무슨 진짜 박대 뭐 진짜 그 완전 멀리하면서 저쪽에서는 손 내밀고 진정한 동지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이 여러분들 나오고 문조 털래유 하면서 우리 민주 진영의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저런 인간들을 여기저기서 중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화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이 뉴박 세력들이나 공치모 더민혁 이 찐명파리들을 멀리하고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의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위기 때도 여러분들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이번 전당대회 여러분들이 먼저 당대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들이 뭐 불안하시지만 나올 거예요. 왜 나오냐면 이번엔 사실 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엔 사실 안 나오면 정청래는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이 2028년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청래가 잡으면 정청래는 누구에게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시스템대로 정청래는 공천을 할 거예요.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도 정청래가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고 2028년도도 이제는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1인 1표제를 행사할 경우에는 나쁜 놈 걸러내고 좋은 놈 올려서 총선에서 심판받게 하는 게 지금 이 당원 주권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정청래를 제외한 지금 대표 후보군으로 보이는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그쪽 세력들은 지금 1인 1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뺏기면요 1인 1표제 끝나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1인 1표제는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인 1표제 어떻게 하죠? 지도부에서 여러분들 그 안건을 올리고 당무위에서 의결하고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1인 1표제 반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쟤네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현이나 김남이나 이런 인간들이 이따가 전현이 김남이 전화번호 좀 누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자 행동으로 당원 주권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정치인들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강한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1인 1표제 어떻게 하죠? 지도부가 나서갖고 여기 여러분들 우리 시사타파 커뮤니티 가면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문자 행동 반드시 하고 혼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1인 1표제 무력화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도부가 나서고 당무위 거쳐갖고 중앙위에서 투표하면 끝납니다. 중앙위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중앙위의 구성은요,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배지는 없지만 떨어졌지만 지역위원장들, 그 다음에 도당위원장들, 민주당 고문들, 그 다음에 전국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500 몇 명, 600명 가까이 모여갖고 거기서 투표하고 1인 1표제 당원 단계로 다시 표의 등가성을 1대 50으로 만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많은 개혁 상황도 있지만 결국 1인 1표제가 이번 총선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나올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또 여의도 제가 진짜 도사 아닙니까? 정보통. 이번 전당대회에 의외의 복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용민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면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죠. 근데 당대표에 김용민이 도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당대표에. 이게 왜 그러냐면 김용민이가 초선 때는 괜찮았는데 법사위 검찰개혁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요즘 이상한 행보를 보여요. 매번 정청래 체제에 삐딱선을 타고 이상한 소리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권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당권으로 바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권은 짧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어대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감지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어떤 정치 개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래 일단 김용민을 빼고 얘기합시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지금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김민석 그래 누굴 밀어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송영길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경선을 통해서, 경선을 여러분들 당대표가 몇 명 쭉 나오면, 당대표가 4명인가요? 4명 이상 나오면 경선을 치러요. 그래서 3인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김용민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경선을 치러서 김민석이 자기보다 많이 나오면 자기가 사퇴를 하고, 김민석보다 자기가 많이 나오면 김민석에게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략이 이거예요. 경선에서 김민석과 송영길이가 무슨 누구에게 양보를 합니까? 얘네들이 김민석과 송영길이 누가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고 하는 거는 김민석인데, 송영길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김용민이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법사위에서의 사이다 발언, 정청래표를 가져가거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민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의도 취재를 해보면 김용민이가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소리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뉴박 세력들의 표를 김용민이 가져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개혁의 이미지가 있는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정청래 표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근데 결국은 결선 투표 3명의 컷오프, 그러니까 4명이 나올 경우에 1명이 컷오프 당하죠. 그러면 3인 중에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김민석, 그 다음에 정청래가 올라가면 뭐 김용민 표가 뭐 사표가 됐든 어떻게 누구를 지지 선언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3인 경선이 이제 본선에서 들어가게 되면 경선의 그 등수에 따라서 송영길이가 걔네들도 결국은 싸울 거예요. 송영길이가 어떤 인간인데 순순히 김민석에게 양보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또 최고위원 여러분들 관심 있죠. 제가 여의도 오늘 취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취재를 많이 해봤더니 일단은 뉴박 세력들에서는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 예상에 맞을 겁니다. 김용은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죠. 김용 이번에 최고위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찐명파리들 중에 김용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인들의 언어 중에서는 그냥 얘기하는 게 없다. 김용이 저렇게 당대표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번에 자기가 뭔가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이 이번에 나올 거다. 저는요 김용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좀 자제를 하려고 했지만, 김용 전 부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민주당 역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전당대회에 나와서 최고위원 뽑아봐 달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왜 찐명, 이재명 파리, 이 뉴박 세력들은 정치의 정도도 없고 양심이 없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정청래가 알아서 사퇴해야 된다. 본인의 거취나 먼저 주제 파악이나 좀 하세요. 아니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오고 억울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민주당 역사상 어떤 사람이 대법원 1심 유죄 2심 유죄 받고 3심 대법원 선고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배지 단다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왜 이렇게 다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만 주변에 있어갖고 이번 아니면 권력 못 잡는다, 이번 아니면 배지 못 잡는다, 누구 보러 선당우사라고 하고 누구 보러 물러나라고 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는 짓들이 양아치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는 짓이 문조 털레유 그런 새끼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나뿐인 전직 대통령, 한 명 살아남은 전직 대통령 악마화하는 그런 인간들이랑 손잡아갖고 무슨 민주당의 통합을 외치고 민주당의 혁신을 외칩니까? 나는 그들과 절대 타협하는 일 없고 끝까지 이 놈들 제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가고 정권 다시 안 뺏길라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 장관,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전부 명예회복 시켜놔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맨파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민주진영의 든든한 기둥뿌리가 됐었는데 민주당의 기둥을 본인들이 악마화시키고 뿌리채 흔들어 놓는 새끼들이 무슨 본인들 권력배에 눈이 멀어갖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진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양아치 새끼들이지. 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잘못된 본인의 지지자들, 본인의 지지 그룹들이 문조 털레유 하면서 이 떠드는 거 방관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병상에 찾아가고 늘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손을 잡아줬어요.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고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문재인 조국을 악마하고, 그것도 조중동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 조국과 문재인 이 두 분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진영은 찍힐 대로 찍혀갖고 대선 때도 여러분들 이낙연 애들 같이 저렇게 튕겨나가는 세력들이에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이 찐명 발휘했던 김용 이 인간들 정치권에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2028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본인들이 찐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진짜 이재명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집권 1년차부터 권력 투쟁하는 새끼들이에요. 나 살다 대통령 권력 1년차부터 권력 투쟁하는 새끼들, 그것도 측근들이 처음 봤어요.
안 그래요? 적어도 2년, 3년 동안은 대통령 중심으로 해갖고 국정 운영하는데 힘 실어주고 본인들이 희생을 하면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멀리 오히려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을 멀리서 보좌하는 게 우리가 보던 민주당의 정치예요. 제 말 맞죠? 어? 저 인간들 허구한 날 양정철 하는데 니들 양정철 본 적이라도 있냐? 어? 양정철이 무슨 맨날 비선이고 연병들 하는데 양정철이 무슨 문재인 정권 때 제일 민주연구원장 한 번 한 거 더 있냐? 장관 자리를 차지했냐? 뭘 했냐? 뭘 안다고 손혜원이랑 손영길 니들 양정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새끼들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허구한 날 양정철 한심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삼철이라고 했던 이호철, 양정철은 문재인 정권 때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했던 놈들이에요. 놈들이란다. 사람들이에요. 응?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가고 갑자기 제가 이 뚜껑이 열려갖고 열받아갖고 그랬는데 지금 뉴박 세력들 중에서 최고위원 나온다는 사람들은 이건태, 김용, 박성준 여러분들 예상했던 라인업이죠. 응? 진짜 여러분들이 요 사람들 100% 나옵니다. 이건태 저번에 나왔다가 떨어졌죠. 이건태 재도전한다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김용 지금 대놓고 출마 선언했고 박성준 공치모의 어떤 기획단장인가요? 이 사람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뭐 여기저기서 출마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정상적인 우리 민주 진영은 최민희, 이모경, 한민수 그 다음에 이성윤 의원이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성윤 의원님이랑 문정복 의원은 보선으로 돼갖고 임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성윤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지금 재도전을 해야 되나 재도전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윤 의원님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검찰개혁에 확실한 있기 때문에 지금 최민희, 이모경, 한민수도 여러분들 지금 민주진영에서는 저는 4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4명이 나와갖고 뭐 3명 4명 나와갖고 내 자리 다 제가 알려드렸듯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최민희, 이모경 7월부터 12월은 한민수, 이성윤 이런 식으로 뽑으면 왜냐면 민주진영의 파이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밀면 다 돼요. 그래서 저쪽은 잘해야 1명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4명을 당선시키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는 김용민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최고위원은 앞으로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뭐가 있냐면 현재 광역단체장들이나 또 기초단체장들 아마 민주진영에서는 아마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 3선이거든요.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이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저쪽에서는 어떤 자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 때 뭐가 걸려 있냐면 이제 전북에서 여러분들 사실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전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유튜브 또는 공중파 라디오 이런 데 다니면서 떠들고 있는 패널들에게 제가 공부 좀 하고 방송을 해라. 제가 좀 크게 떠들었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노영희 씨 같은 경우에 홍사훈 쇼에 나와서 전북 선거에 올인하다가 당 지도부가 다른 선거를 날렸다. 특히 평택이나 평택은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얘기를 했길래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노영희 씨한테. 제대로 팩트 체크라도 하고 방송해라. 정청래가 전북에 딱 한 번 갔습니다. 몰라요, 걔네들은. 정청래 팩트 체크 해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 때 정청래 전북 딱 한 번 갔어요. 제가 전주에 따라갔을 때 그때 딱 한 번 전북에 갔는데
마치 정청래가 전북에서 산 것 마냥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평택을 선거는 한 번도 안 갔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내가 방송하라 그랬어요. 평택을 김용남 개소식에 갔다가 후원회장도 맡고 개소식에 갔더니 이현주 세력들과 송영길 뉴박 세력들이 정청래 사퇴를 외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게 김용남 개소식이다. 당대표가 도와주려고 갔더니 김용남 사퇴를 외치는 그런 지역에서 당대표가 거기 지역 유세를 가고 싶겠냐. 제대로 앞뒤나 알고 대표를 까든가 해라. 안 그래요? 개소식 때 가고 후원회장 맡고 김용남 응원해주러 갔더니 그 정청래 사퇴 외쳤던 그런 인간들이 잘못된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정청래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묻지 주먹구구식 비판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선거 막 백서? 선거 분석?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해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승질 급하니까. 이번 선거 왜 졌냐? 알려줄게. 합당 안 해서 그래. 끝. 합당 실패로 인해서 민주 진영이 분란이 됐고 그 합당을 안 해서 결국은 김용남이나 전북 선거에 사람들이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거가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하지 못하는 선거가 된 거야. 뭐가 패배의 원인, 무슨 서울이 왜 지고 어디가 왜 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모든 책임은 합당 반대한 새끼들이야. 살다 선거 전에 합당하자는 거는 들어봤어도 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는 거는 내 대가리 털라고 처음 봤어. 응? 안 그래요? 합당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조국의 어떤 조국은 평택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고, 조국은 부산 하정우도 조국이가 갖고 지원주세하고 모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갖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으쌰으쌰하면 지지자들도 신나갖고 여기저기서 손잡고 더 큰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선거는 분위기고 선거는 추세예요. 이번 민주당 선거 가장 말아먹은 새끼들이 누구예요? 합당 반대했던 찐명파리 새끼들이랑 뉴박 새끼들 아니에요? 니들이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강원도, 그 다음에 강릉시장, 동해시장 수많은 지금 적경 지역에서 선거를 이기고 니들이 한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재명 피니까 이기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번에 무조건 선거 진 거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 왜 비열해 다. 응? 내가 김민석 총리 될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거. 오세훈은 거물이 잡아야 된다.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와갖고 오세훈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김민석은 적도 없고, 김민석은 서울시장 2년 정도 하다가 대권 후보로 가면 김민석은 상처 없이 대권으로 갈 수 있다. 니들 그거 다 뿌리치고 당권에 당권에 눈이 멀어갖고 서울시장 내준 거 아니야? 사실 정원호 나도 몰랐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얘기하니까 그래 대통령 픽이라니까 감히 반항은 못하고 그냥 정원호 찍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재명 보고 민주당 경선에서 박주민 떨어뜨리고 정원호 다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솔직히 정원호 올려보냈더니 우리끼리 정원호였던 거야. 응? 서울 사람들은 몰라. 오세훈은 미워해도 알아. 정원호는 몰라. 이왕이면 민주당도 마음에 안 가고 그러면 기왕이면 하던 일 계속 하라고 밀어준 거야. 응? 하정우? 진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갖고 조국이 부산 나가서 봐. 하정우 지역구에. 응? 합당해서. 하정우 그냥 AI 수석으로 있고. 싸워볼만 하잖아. 어? 한마디로 진짜 헤비급이랑 라이트급이 싸운 거예요. 어? 오세훈이라는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 거물이랑
갑자기 신인왕전 신인왕 통과해갖고 이제 프로에 데뷔하는 사람이랑 싸운 거예요. 응? 부산도 그렇고요. 부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한동훈 밉죠. 저는 진짜 꼴보기 싫고 깐죽대는 건 너무 보기 싫어요. 지금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짓거리 하고 있죠? 결국은 이재명 픽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합당을 했으면 한동훈이가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김상욱이랑 현직들 이렇게 배지 던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울산도 김종훈에게 양보하고 김상욱이가 그 지역구 지켰으면 김태규 같은 애들 국회에 안 들어와요. 까놓고 얘기하자고. 울산도 단일화해갖고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로 올라갔으면 김상욱 그냥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면 김태규 같은 애 배지 달고 국회에 안 들어와요. 응? 진짜 선거 품평회를 하든지 백서 나한테 와. 내가 다 써줄게. 주지 않아도 될 의석. 오세훈이 안 봐도 될 놈. 한동훈 안 봐도 될 놈. 뭐야? 합당 안 해서 그런 거야. 왜 정답을 알면서도 전부 비열하게 빙빙빙 말 돌리면서 정청래가 지원을 안 했니? 누가 안 했니? 이런 말같이 말장난 왜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부적절한 공천에 합당 안 해서 진 거야. 이 두 개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꾹꾹꾹꾹 참고 침묵하다가 그래도 이기겠지 내란 세력들 설마 찍어주겠어? 이 마음에 선거 치른 거야. 투표장에 갈 마음도 예전같이 막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기겠지. 왜?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후보가 마음에 안 드니까 20, 30대들이 여러분들 민주당은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찍기 싫은 거예요. 우리같이 이념적 성향과 어떤 그 이념적 성향으로 나눠진 40대, 50대, 60대 같이 죽어도 묻지마 1번 이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20대, 30대는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안 하거나 딴 사람을 찍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 픽이다. 이거는 우리한테 통하는 거야. 이재명 픽은 민주당 경선에서 통하는 거였어요.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게 너무 내가 속상해요. 이재명 픽은 민주당 안에 선거에서 통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통해요. 대통령 지지율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죠. 그거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지 이재명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는 달라요. 대통령 주가도 올라가고 외교도 잘하고 안보도 잘하고 저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건 대통령의 평가예요. 내 지역에 나온 후보 이재명이 보냈다 그래서 찍어달라? 이거는 민주당의 오만인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오만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선거를 제대로 치러보면 내 지역에 나온 사람들을 이재명이 보냈으니까 찍어라? 사람들은 그거를 오만하게 봐요. 그거를 이용하자고 하는 정치평론가들 있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찍어달라?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잘하고 있는 건 이재명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내 지역의 일꾼은 따로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굉장히 지방 토 세력들의 입김이 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왜 자꾸 뻔한 질문들을 하냐 이거죠. 민주당의 선거 패배의 원인. 그냥 지방선거 전에 합당 반대한 새끼들이 다 책임지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재명 픽이다라고 하면서 공천 강행하고 그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열하게 정답을 알면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래야지 앞으로 후보가 깜이 되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진짜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정봉주가 1등 달리니까 갑자기 왜 김민석 의원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1위랑 5등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응? 1위와 5등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건 당내에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현주가 이번에 최근에 이현주가 최고위 사퇴했죠. 왜 사퇴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제가 취재하면 이현주 최고위 사퇴는요, 이현주가 이번 전당대회 때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지네끼리 사퇴를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뉴박 이러면서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뭐 찐명파리 그러니까 모두가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를 좋아하지 않죠. 이현주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자꾸, 그러니까 안 보이, 아마 제가 예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이현주 안 보일 겁니다. 그거는 정청래 사퇴 유도는 1차적인 분석이에요. 정청래가 사퇴 안 합니다. 그쵸? 그냥 면전에서 이현주 사퇴하고 너 책임져라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그 타이밍이 맞아서 이현주 나는 책임지고 사퇴할게. 정청래 너도 사퇴해. 그러면 언론이 그걸 받아 써주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김민석이나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현주가 자꾸 최고위에서 정청래랑 부딪히고 모습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현주는 민주당 당원 한 80%가 싫어하잖아요. 송가혁이나 얘네들만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현주가 친석계니 이런 소리 나오는 자체가 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현주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퇴를 시켰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여러분들 그 궁금하셨던 거 많이 제가 말씀드리죠. 왜 정청래 사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그 국회 상임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원래는 18개 상임위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쪽에서는 당연히 법사위를 달라고 하죠. 근데 당 대표가 지금 정청래에서 법사위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듣지도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한 12대 6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12대 6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원내 사안이니까 저는 원외기 때문에 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한동훈이 잠깐 얘기할게요. 한동훈이가 공소 취소할 테면 해보라, 탄핵한다. 이거는 뭐냐, 한동훈이는 국힘당 복당을 지금 급한 게 아니죠. 일단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장동혁 최대는 시한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굳이 국힘당에 들어가서 내분을 일으키는 것보다 본인의 상대는 이재명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잔잔한 장동혁과 싸우지 않는다. 자기는 이재명과 싸우겠다라는 나름 체급을 셀프로 확장시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법무부가 사실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법무부가 검찰 존중 미래인권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을 1차 조사로 삼아서,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좀 안 좋았잖아요. 왜 셀프로 대통령의 사건을 기소를 안 하냐, 공소를 취소하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번 선거도 제가 그래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지점이 좀 있었잖아요.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 아마 유시민 장관보다 제가 공소 취소 모임 저거 굉장히 미친 짓이다라고 제가 제일 빨리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지금 그게 역풍을 맞으니까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거예요. 이거는 제2의 공소취소죠. 이거는 사실 여론에 좋은 영향은 가지 않아요. 여론에 좋은 영향은 가지 않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대부분 개혁을 다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타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8년 그러니까 개혁의 타이밍은 올해밖에 없어요. 내년 들어가면요. 말이 2년이지 내년 상반기 6월 달 지금부터 딱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안에 모든 개혁 못하면요. 총선 앞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국회에 준다고 그랬어요. 국회에 넘긴다고 했어요. 이게 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대통령 보안 수사권 일부라도 좀 유지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위험해요. 지금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밀어요. 그러면 국회에 준다는 것은 김민석 체제에서 국회에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청래 체제면 국회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걱정 없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갈 텐데 이게 여러분들 국회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준다. 근데 이번에 차기에 김민석을 사실 대놓고 밀고 있잖아. 그러면 국회는 누구야? 김민석 지도부 체제잖아. 이게 그럼 뭐지? 설마 그렇죠? 말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사실 남겨주자는 찬성론자인 건 우리가 부정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대통령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없애고 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안 만든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검찰들 데려다가 이 검찰개혁안을 검찰이 만들게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엉망진창 검찰개혁 정부안이 총리실 산하에서 이루어져 갖고 그거를 바로 잡은 게 정청래 지도부와 법사위였는데 이번에 지도부가 교체가 된다?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이번 전당대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응? 이번 지방선거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당원 주권 정당의 실현이 되는 민주당이 될 것인가. 그거는 1인 1표제가 불편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저 뉴박 세력들이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까지 거머쥐게 되면요. 이제는 민주당은 국힘당보다도 못한 1인 1표제가 다시 개정돼서 다시 대의원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많고 1인 1표제 주권정당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시도당 위원장, 전국위원장 2028년 공천권을 주고 사실상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대통령 눈치 보고 뉴 이재명 세력들 눈치 보고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진짜 당원들 눈치 보는 정치인이 저는 정말 민주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눈치 본다고 여러분들 제가 뭐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어느 순간 힘 있는 자, 즉 대통령이나 개파의 눈치를 보면요. 결국 개파 정치하게 되고 패거리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당원들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당원들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김민석이 당대표 되든 정청래가 당대표 되든 송영길이 당대표 되든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지가 철회가 됩니까? 우리는 죽어나 살아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고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1은1표제 사수해야 되고 왜 정청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 떠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또 제가 참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렇지만 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다 잘하잖아요. 외교도 잘하고 어떤 그 안보도 잘하고 막 잘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요. 지금 사실 제가 보면요. 일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가 버블이거든요. 주가 붕괴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 10%는 제가 폭락할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정쟁이 장기화되고 지금 겉으로만 지금 주가 7,000포인트, 8,000포인트 하지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나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하죠. 지금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만나면 주식 얘기하던 사람들도 요즘 주식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거나 그러니까 주식이 붕괴되면요. 대통령 지지율도 저도 급속히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이 부동산 주식 이쪽에 지금 막 그 신경 쓰는 이런 거에서 좀 정치의 패러다임이 좀 대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개혁의 목표, 사회 대개혁, 사회 대전환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주식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물론 대통령이 그런 뜻은 알겠죠.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사실상 주식으로 좀 쏠리게 해서 기업과 내수 진작 그 좋은 뜻은 알겠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욕망의 덩어리예요. 이 욕망의 덩어리들은 결국은 자기가 돈을 벌 때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주가 부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돈이 자산이 붕괴되고 점점 반토막 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원인의 책임을 정부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이 정부가 마치 주가에 따라서 지지율이 등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돌파구에 있는 그런 그 시점이 보이지 않고 전체 침체기에 가고 왜 그러냐면 그게 환율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환율.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가 청신호고 어떤 미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환율이 높다를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서는 지가 꽤 오래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 달러가 1,500원이 넘어갔고 장기화된다는 건 뭐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하이닉스나 삼전이나 이런 데서는 수출이 많이 되고 흑자를 냈다라고 난리를 치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기를 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어떤 전망이 좋다 그러면 원화는 굉장히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주가는 7,000포인트, 8,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데 환율이 취소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비관적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에 거품이 끼어 있거나 굉장히 위험성을 보내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기도 좋고 수출도 많이 되고 주가가 막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외 신인도나 원화 가치가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부동산이나 나중에 제가 일본이 왜 망했는지 일본은 사실상 여러분들 뭐 잃어버린 30년 40년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날 한번 잡아갖고 일본이 황금기를 맞았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과정과 90년대부터 2020년 30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좀 버블 현상이 많이 끼어 있고,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돈들이 전부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 왜 위험하냐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먹으면 누군가는 어디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2억 벌어 다 좋아하면 누군가는 2억 날린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게 있는 놈이 더 따는 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고 없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이재명 정부가 주식 경기 부양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도 내수 진작, 물론 대통령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금리를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은 것도 있고 그 여파가 이재명 정부에 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지금 이재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식, 부동산 이것만 자꾸 떠올리는 게 옳지 않아 보여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이번에 1가구 양도세 유예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이 확실히 세금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대통령은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1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랑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2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봐야 되냐, 이런 좀 조세 정의나 좀 민주당다운 지금 1년 동안은 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선거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조세 정의를 실현을 하면서 지지율이 좀 깎이더라도 조세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다져놔야지 2030이나 이런 어떤 세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선거 때문에 뭐든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다른 거 없이 무슨 유예해주고 감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야 이게 뭐지? 그래도 쟤네들은 국민의힘, 강남에서는 투표는 국민의힘에 하고 민주당이 정권 들어서면 박수 친다는 말이 왜 나오나 했더니 그렇죠. 투표는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이 대통령 잡으면 박수 쳐준대잖아. 강남 사람들이. 그 말에 우리가 좀 좌고우면하지 않고 조세 정치나 조세 정의나 이런 것들은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제 방송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전북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북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이원택을 선거법으로 날린다예요. 이원택이도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이원택이를 선거법으로 날리는데 정청래가 되면 이원택을 못 날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잡게 해서 이원택을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으니까 이원택을 날리고 제명시키고, 그 다음에 차기로 김윤덕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걸 들은 거야. 이원택을 날리고 김관영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김윤덕을 꼽겠다는 거야. 전북도지사로. 그래서 한준호가 갑자기 국토부 제2기 이게 맞네. 이게 퍼즐이 맞춰지네. 그쵸? 퍼즐이 맞춰지네. 내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검색해봤잖아. 김윤덕이가 국토부 장관인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전북 출신이거든. 봐봐. 김윤덕 전북 출신. 그래서 이원택이를 새로운 지도부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로 제명을 시키거나 날라가면 바로 김윤덕이를 전북 도지사로 세우고 그 국토부 장관을 한준호. 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거야 이거. 현재 확정은 아닌데
의심이 든다 이거지. 현재 물망에 오른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뉴스 언론에. 한준호가 국토부 장관 물망에 오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네.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어디서 취재를 했어요. 김윤덕? 그게 가능해?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김윤덕이가 국토부 장관인데 한준호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김윤덕이가 전북도지사 이원택을 선거법 위반으로 날리고. 와, 이게 퍼즐이 맞춰지네. 내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아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보세요. 방송 내가 오늘 할 거 메모를 좀 해놨는데 보세요. 여기 김윤덕 있었죠. 오른쪽에 김윤덕 있었잖아. 여기 메모가 있었거든. 응? 야, 내가 취재를 하면서 내가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한준호가 국토부 장관 뉴스에 나오는구나. 예, 그 내용 같아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이.